스마트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수가 좀 없어지나 싶으면 또 새로운 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시그널을 좀 읽어주실까요? 예, 조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앞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약간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증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베어 마켓 내는 진행 중에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나스닥 시장 기준에서 이틀 연속 쉬어가고는 있지만은 지난 7월 달에 나스닥 시장이 무려 12.4% 떴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간 단위로도 4.7% 급등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상승률로서는 거의 기록적인 수준의 상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6월 달에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6월 달에 8.7% 떨어졌는데 7월 달에 12.4% 올라왔으니까 그 이상을 회복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마 6월 달에 13% 코스피 기준으로 떨어졌고 상승률은 7월 달에 5.7%밖에 안 떴으니까 여전히 부진하죠. 절반 정도도 아직 예. 안 나왔네요. 그래서 나스닥 시장의 최근의 주가의 약세 부분 이틀 동안이죠. 이틀 동안 좀 쉬어가는 흐름 자체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 시장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급등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열 수준입니다. 과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얼마만큼 멀어져 있느냐 그걸 가지고 나타내는데 이른바 20일 이격도라고 하거든요. 현재 20일 이격도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6.6까지 올라갔다가 이틀 동안 조정을 좀 받으면서 약간 떨어졌지만 지금도 105.6입니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올해 들어서는 이격도가 105 이상 올라간 경우는 지난 3월 말입니다. 이 당시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12,500에서 14,6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걸 제어하는 표를 보시다시피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 뜬 적이 없다는 거죠. 2000년, 코로나 이후에 급락했다가 급등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열 조정 구간이에요. 여기서 올라가면 더 조정 없이 올라가면 더 후유증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전일 같은 게 상당히 견주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또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나스닥 시장의 상승률만큼은 과열은 아니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20일 이격도가 103.6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제 떨어져서 102.3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투자 심리선이라고 있거든요. 투자 심리선은 영업일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상승했냐. 현재 8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80이라는 자체는 10거래일 중에서 8일 올랐다는 겁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기 과열 국내 시장 자체가 베어마켓 랠리 구간 쪽에서 과열을 해소하는 국면이다. 일단 그렇게 좀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은 하락했던 자체는 앞서 이제 미중 갈등 여파로 인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시아 증시가 어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국 상해 지수가 2% 넘게 떨어졌고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1.6%,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엔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마 수출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빠졌지만은 전반적으로 펠로시 시장 방문으로 인한 미중 갈등 여파 자체가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하락 국면 속에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단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흐름을 본다 한다면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지만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시장에서 시그널로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건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 자체는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의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자체는 금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물가 지표가 조금 어느 정도 정점을 확인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경기 침체한 우려감이 부각이 좀 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와 관련된 정책 변화가 좀 뚜렷하게 연방 선물 기준금리에 반영이 좀 되고 있거든요.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시장의 상승 자체는 현재는 금리 인상이지만은 이미 2023년도에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다. 여기에 시장에서 지금 투자가들이 배팅을 하고 있다. 일단 봐야 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지는 결국은 지난 7월 달에 FOMC 회의 쪽에서 파월 의장이 여러 향후의 금리 통화 정책 자체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그런 뉘앙스였지 않습니까? 결국 물가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경기에 따라 가지고 정책될 수 있는 거겠지만 향후 자체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는데 향후에 발표되는 다음 주에 있을 CPI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경제 지표는 당장에 변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주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 베어마켓 랠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될지 결정하지 않겠는가 아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간밤에는 많이 올랐어요. 5% 정도 반등했지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48%에서 2.56까지 떨어졌다가 전일 좀 반등을 해가지고 2.65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주식의 나스닥 시장에 여전히 상대적인 강세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상대적인 베어마켓이 진행된 부분 자체도 어제 이제 ISM 지표가 발표가 됐지만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50 이상에서 거래가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지만은 거의 현재까지 발표된 S&P 기업 기준으로서 보면 거의 한 75%에서 78% 정도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은 중요한 것 자체는 물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렇게 내년도에 두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 자체는 물가가 안정을 찾아간다는 전망인데, 근데 과거에 보니까 현재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 쪽인데 물가 상승기 쪽에 물가가 상승한 이후에 정점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S&P 5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표가 있어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보시게 되게 되면 67년도 이후에 최근에 빼고 2011년도까지 거의 9차례에 걸쳐서 물가가 급등하고 그 위에 연준의 통화정책 강화가 좀 되면서 그 다음에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 시점 전후해가지고 성과가 나타나 있는데 2000년도에 IT 버블과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한 국면에서는 S&P 주가가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미국 시장으로 본다 하더라면 지금 7월 달에 발표된 6월 달 CPI 지표가 무려 9.1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8월 10일 다음 주인데 8월 10일 날 지금 7월 달 CPI가 8월 10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때 지금 8.8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8.8로 나온다 하더라면 6월 달에 미국의 물가 지표는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올지는 이제 8월 10일 날 다음 주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 8월 10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가 지표가 나올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한다면 현재 S&P 기준에서 13.2% 상승을 했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다음 주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미국의 기업들, 주요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CPI 지표 발표 때까지는 변동성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까.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 실적인데요. 국내 기업들도 실적 좋습니다. 현재 이분께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 코스피 기준에서 약 20% 정도가 발표가 됐거든요. 주요 업종 대표적인 경우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현재 예상치 상회하는 기업수가 한 49.1%, 예상치 부합이 19.8%. 그래서 약 예상치 부합 내지는 상해가 거의 한 10종목 중에서 7종목이 좋게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 기준에서 보니까 약 5% 정도 상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한 실적이 나온 부분 자체도 국내 시장에 상대적인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실적이 좋은 쪽은 자동차라든가 정유라든가 상사 쪽이고, 반면에 안 좋은 쪽은 건설이라든가 조선업종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상사 쪽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상사 쪽에 현재 삼성물산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이 어제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시작 전망 예상치 대비 상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삼성물산은 PER이 11.5배지만은 LX 인터내셔널이 2.5배, 그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이 2.9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4.2배, 그다음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사 주식들은 향후에 경기가 침체된다 한다더라도 급격히 실적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실적 좋은 것 자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상사 주식들을 감시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자체는 일단은 중요한 것 자체는 지금 달러가 안정을 차지해야 되는데 간밤에 NDF 쪽에서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8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또 환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현물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만 안정을 타는다면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아지면서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실적이 좋은 섹터 이야기를 해주실 때 네. 상사 좀 강조를 해주셨고 상사 정유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원자재 가격에 연동이 많이 돼가지고 정유 쪽도 그렇고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좀 꺾여 있더라고요. 반면에 혹시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섹터 가운데 하나인 조선 같은 경우는 당장은 적자여도 하반기 보고 또 긍정적인 그런 시각의 전략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좋다고 좀 따라가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예,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정유는 사서는 안 되고요. 정유는 왜냐하면 안 정제 돼요? 마진도 지금 거의 3분의 1토막 났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근데 앞서 상사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워낙 PER 지표가 203배밖에 안 되고, 그 다음 앞서 배당 수익률 LG LX 인터내셔널 같은 게 무려 8%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 자체가 트렌드가 그렇거든요. 현재 시적보다는 가격 시적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워낙 밸류 자체가 물론 수주 잔고로 봐서는 실제 흑자 전환을 하지만은 2023년도 내년도 2023년 가다가 PER 기준에서 10배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저는 상승이라고 봐요. 다만 모멘텀은 나쁘지가 않다. 예.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도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배우는 마켓 랠리는 지속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7월 CPI 앞서겠다. 다음 주 정도까지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번 주에 이제 주말에 고용 지표가 있지만 고용 지표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무난하게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좋게 나오도 긍정적으로 반영할 거고 나쁘게 나오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완화적으로 바뀔 기대감 때문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다음 주 있을 CPI가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또 미국 시장도 나스닥 시장 쉬어가고 있지만 국내 시장도 과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늘 지수를 예상해 본다면 대체적으로 어제와 비슷한 등락 구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언저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보다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과열이다 그랬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과열이 해소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20일평 동시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다. 그렇지만 어제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 어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5천억 정도 장주의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변동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제한적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이제 1430점까지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과 또 시장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 강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슈 중심의 종목 장세가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지금 인플레이션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가가 올라가는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예상을 해서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하락기에 좋을 수 있는 업종 자체는 제가 성장주라고 그랬으니까 성장주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다음에 실적으로 보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2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실적 방향성이 뚜렷한 종목이 투자 대상이다. 현재 낙폭과대 반등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관련 쪽이 어떤 쪽이냐? 자동차, 상사, 2차 전지, 반도체 쪽은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폴더블폰, 패키지 기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종목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